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시대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글을 읽으면서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사람은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면 러시아가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러시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도움에 의지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걸 러시아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그 글의 핵심 내용은 중국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러시아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미래에 그런 둘 사이의 동맹체 같은 걸 구성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죠. If you try to imagine the creation of some neo-fascist alliance,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둘 사이에 어떤 공식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돼, 어떤 옛날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든지 뭐 서방의 나토에 대응하는 그런 식의 관계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썼습니다. 굳이 이걸 혹시 try to imagine, try를 굳이 쓴 것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생각해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해본다면, 억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it would be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would를 쓴 거죠. It would be one, 그런 alliance가 될 것이다. In which Russia would be very much the junior partner.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가 좀 우세하고 하나는 약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대등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가 세고 하나가 약하다 그러면 약한 자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관사를 덜 썼습니다. 중국이 두목이고 러시아가 졸개 역할을 하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될 거다. 러시아가 졸개가 될 거야 라는 거죠. 주니어 파트너라는 건. 그래서 제가 조금 거칠게 졸개라고 했지만 둘이 파트너를 맺었을 때 한 사람이 주가 되고 이 사람은 종속적인 역할을 맡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러시아가 종속적인 역할이 되는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러면 보면 would를 한번 여기에도 썼고 it would be one in which Russia would be, 두 번 다 would be를 쓰기도 하고 is를 그냥 쓰기도 해요. It would be one in which Russia is very much, 러시아가 뭐뭐인 그런 alliance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체로는 다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쓰세요. 자, 왜 관사를 덜을 쓰는지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very much가 뭘까요? 이거는 많이 주니어 파트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I liked it very much. I enjoyed the game very much. 그러면 많이 그 정도의 표시가 되잖아요. I enjoyed the game very much. 근데 이런 very much의 용법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The era seems over. That era. 앞에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옛날에 월가의 뭐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하고 뭐 이런 관계를 형성하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그랬다. That era. 그 시기가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근데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 하면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That era seems over. 끝난 것 같아. 근데 많이 끝났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이 끝났다. 이거는 over인데 상당히 그래. over라고 볼만해. 이건 over야. over란, 그러니까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걸 그냥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이건 over다. 이제 그 시기는 끝났다. 끝난 것 같다. 이것도 보시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거 먼저 해보죠. 젤렌스키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지금 국민들을 아주 잘 이끌고 있는데, 젤렌스키 is the man of the moment. 지금 가장 각광받는 사람, 지금 세계의 이목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람은 젤렌스키야. 그죠? 괜찮죠? 그런데 많이 그래 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한국어로 생각하면. 상당히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 게임을 상당히 즐겼다. 이 말은 되잖아요. I loved him very much. I enjoyed the game very much. 양이 되죠. 상당히 좋아했다. 상당히 그렇다. 그렇다고 봐도 무방해. 이거는 뭐 이게 거의 맞는 말이야. 자, 다시 보면요. 어떤 경우에나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제일 센 말이에요. Zelensky is the man of the moment. 이게 제일 단호한 거예요. 위에도 보시면 That era seems over.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단호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인다는 건 반박의 여지나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고 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아. 거의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사람이다. He's the man of the moment. 단호하죠, 이게. 이게 제일 센 말이고
이런 very much 같은 말을 이 사이에 끼워 넣으면 상당히 그렇다.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인데 이게 들어가서 원문보다 의미가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좀 이상하죠? 예. 원래는 이게 제일 센 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말 안 붙이고 그냥 하는 게 제일 단호해요. 자, 이거는 좀 재밌는 표현이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 This is very much a professional hazard. 내가 식물학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봄에 어디 나가서 꽃들 피어 있는 거 보면 그냥 다 즐기고 산에 가서 나무 보고 즐기고 이러는데 내가 식물학자다 보니까 보면 늘 생육 상태가 보이는 거야. 뭐 소나무의 상태, 꽃의 상태, 이런 종이 있네.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치를 그냥 경치대로 즐기지 못하고요. 꼭 보면 이런 데 신경이 쓰여요. 원래 professional hazard 혹은 occupational hazard 이러면 직업병이기도 하고 산재다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이거는 직업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 직업병이에요. 이런 말을 a professional hazard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그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 내가 어느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뭐 약물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exposure to these chemicals is a professional hazard. 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산재 위험이 있어요. 이런 말인데 그 느낌이 원래 있는 거예요. 산재 관련 느낌. 그런데 이렇게 직업병이에요. 장난스럽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빼면 굉장히 단호하죠. 이거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직업병이죠. 뭐 이런 느낌. 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타기가 됩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도 Russia would be very much the junior partner. 이것도 여기서 이게 빼면 단호해요. 예. Would be one in which Russia would be a junior partner. 그러니까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Russia would be the junior partner. 단호하죠. 러시아가 주니어 파트너일 겁니다. Indeed, very nearly. very nearly도 거의 같은 의미예요. very nearly a Chinese client state. 중국 클라이언트 스테이트죠.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는 여러분이 사전 보시면 종속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된다 하실 수 있는 게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고객 아닌가? 특히 그 전문 직종에서의 고객, 변호사의 의뢰인 아니면 내가 회계사일 때 나의 클라이언트. 이제 전문직의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왜 이게 종속국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도 저기 사극 보시면 권세가에는요. 그 권세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세가 집에 있는 종복들, 노비나 이런 일꾼들 말고 그냥 개인들이 그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인사하고 문안 인사하고 알랑거리고 이 사람이 심부름 누구한테 이 서찰을 전하게 하면 뭐 이거 심부름도 하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뭔가 할 때 세력 규합해주고 하는 그 딸랑이들 그 식객들이라고 하죠. 식객.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클리엔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클리엔스라고 했는데 이제 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내가 로마에서 잘 나가는 거물이면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딸린 사람들. 우리가 어떤 강한 나라가 있을 때 그 관계 비슷한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같은 느낌으로 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얹혀 사는 나라들을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라고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컨트리란 말 잘 안 하죠.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거 왜 컨트리라고 잘 안 하냐면 컨트리는 프랑스, 독일, 어떤 나라 이런 느낌이 컨트리예요. 그런데 스테이트는 국가거든요. 국가인데 클라이언트인 거죠. 국가로서 클라이언트다 해서 스테이트를 붙입니다. 세틀라이트 스테이트 할 때도 위성 국가라고 하고요. 그때는 세틀라이트는 컨트리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세틀라이트 countries, 세틀라이트 states 둘 다 쓰고요. 클라이언트는 스테이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객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런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정 소송에 휘말려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될 때 제가 가서 웅변술이 뛰어나니까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웅변술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해줘요. 이 사람 입장을 대변해주고 연설해주고 막 합니다. 그래서 나의 클라이언트가 있고 내가 그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하죠. 이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변호사들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하면 이 사람이 나의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나의 식객, 딸랑이가 아니라 나에게 이 법 소송에서 의지하고 있는 자죠. 이 소송에 있어서는 나에게 의지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고객이라는 의미도 생겼고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는 원래 의미에 따라서
얹혀 사는 나라, 종속된 나라 해서 종속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쭉 보죠. 자,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굳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새로운 연맹, 동맹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it would be one 이런 동맹 관계일 것이다. In which Russia would be very much the junior partner. 러시아가 상당히 주니어 파트너일 것이다. 아니 거의 중국의 종속국이 될 것이다. Presumably. 근데 아마 내 생각하건데 presumably 내가 이게 확고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presume 하고 있다는 거죠. presume이 뭐예요? 추측하다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측컨대는 that's not what Putin has in mind. That's not what Putin has in mind. 그게 지금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중국의 종속국으로 들어가는 거. That's not what he has in mind. 그것이 그의 의도는 아닐 겁니다. With his imperial dreams. 지금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또 소유격을 써주셔야 되죠. 그가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